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김중환 박사님의 책 얼굴이 말하는 아이 성장 지도 발췌본입니다. 이게 얼굴학, 영어로는 페이스알로지라고 하던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네, 맞아요. 단순히 치아 배열만 보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를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얼굴학이 도대체 뭔지, 또 기존의 치과 교정 같은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치아는 얼굴이라는 더 큰 우주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와, 그렇죠. 그 말이 얼굴학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얼굴학이라는 개념,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저자분이 거의 30년 넘게 아이들 치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임상 경험이 아주 중요했죠. 저자분이 보니까 정말 열심히 교정 치료를 다 끝냈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문제가 생겨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아, 재발하는 경우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신 거죠. 뭔가 빠뜨린 게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얼굴을 볼 때 단순히 삐뚤어진 치아만 볼 게 아니라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첫째는 구조. 그러니까 얼굴 뼈나 턱의 위치 같은 거요. 네, 구조. 둘째는 기능. 씹는 거, 숨 쉬는 거, 턱 관절 움직임 같은 것들. 기능까지요. 네. 그리고 셋째는 표정. 웃을 때 인매라든지 근육 움직임 같은 거요. 표정. 네. 마지막으로 성장. 특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얼굴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 변화를 예측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까지 이 네 가지를 통합해서 봐야 한다. 이게 얼굴학의 핵심입니다. 와, 구조, 기능, 표정, 성장. 이걸 다 통합해서 본다. 네, 얼굴의 각 요소들이 다 서로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는 마치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 저자는 이걸 얼굴 우주라고 표현했죠. 얼굴 우주. 확실히 기존 교정학이랑은 접근법이 많이 다르네요. 보통 교정하면 그냥 치아 가지런하게 하는 거, 뭐 교환 맞추는 거, 여기에 좀 집중하잖아요. 맞아요. 기존에는 주로 그 치열, 그리고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교합, 여기에 초점을 맞췄죠. 근데 얼굴학은 그게 아니라 얼굴 전체의 어떤 조화, 균형을 목표로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치아만 봐서는 얼굴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아, 그 말이 이제 확 와닿네요.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덧니가 좀 심한 아이가 있다고 해보죠. 네. 기존 방식이라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치아를 몇 개 뽑아서, 즉 발치를 해서 공간을 만들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발치 교정. 근데 얼굴학적 관점에서는 발치를 결정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걸 봐요. 일단 아이의 얼굴 골격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아까 말한 기능 있죠. 네, 기능. 혹시 평소에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은 없는지, 코로 잘 쉬는지, 이런 호흡 습관까지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잠시만요. 호흡 습관이요. 숨 쉬는 게 얼굴 구조랑도 상관이 있나요? 어휴,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계속 입으로 숨을 쉬면 그게 혀의 위치나 입 주변 근육에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얼굴 골격 형태 발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숨 쉬는 것까지. 네. 그래서 얼굴학에선 이런 기능적인 문제까지 다 고려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발치를 하지 않고 턱뼈 성장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위턱이나 아래턱의 폭을 좀 넓혀주는 악궁 확장 같은 방법을 쓰는 거죠. 아, 발치 대신에요? 네. 그렇게 해서 얼굴 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또 나중에 웃을 때 자연스럽고 예쁜 미소, 즉 표정까지 고려해서 말 그대로 얼굴을 설계하는 접근을 시도하는 겁니다. 설계, 단어 선택이 흥미롭네요. 단순히 배열하는 걸 넘어서 디자인을 한다. 그렇죠. 때로는 뭐 혀나 입술 근육 운동 같은 근기능 훈련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단순히 이를 가지런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얼굴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고 최적의 상태로 설계한다. 네. 저자는 이런 접근법이 단기적인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결과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강조해요. 네, 안정성.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환자 본인의 어떤 자신감 회복이나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 향상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아, 얼굴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책에 있던 이 문구가 딱 그 의미군요. 맞습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인상이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제적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구권이나 다른 아시아권에서도 교정 치료할 때 당연히 치아 배열, 기능, 신미성 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얼굴학처럼 이 모든 요소들을 얼굴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처음부터 유기적으로 엮어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치료 계획까지 세우는 그런 철학은 상당히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아, 통합적인 접근, 그게 차별점이군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독자적인 흐름이니까 K-페이스얼러지 이런 이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K-페이스얼러지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본 이 얼굴학이라는 건 기존의 치아 교정 치료의 목표를 훨씬 더 넓게 확장하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치아 배열을 넘어서 얼굴 전체의 구조, 기능, 표정, 그리고 성장까지 이 네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설계를 지향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치료 결과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와 함께 환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까지 가져오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제는 얼굴을 설계하는 시대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이 얼굴이라는 것 안에서 구조, 기능, 표정, 성장이 이렇게까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혹시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이나 우리가 겪는 여러 건강 문제들 역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게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점이죠. 아, 그러니까 얼굴학이 제시하는 그 통합적인 시각을 우리 몸 전체 혹은 삶 전체로 확장해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어쩌면 이 얼굴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몸이나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좀 더 넓고 또 깊게 보도록 이끄는 뭐랄까 하나의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얼굴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